세계 군용 헬기 시장의 최강자로 평가받는 미국의 UH-60 블랙호크. 1970년대에 개발된 헬기이지만 계속해서 개량형이 출시되며 블랙호크 헬기의 인기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최근 강력한 경쟁자가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며 세계 시장 점유율을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동헬기 수리온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국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개발됐었던 수리온이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열광하는 기종으로 부각되며 블랙호크의 시장 점유율을 위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정익기 FA-50, KF-21에 이어 회전익기 시장까지 점령할 기세인 카이의 진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전의 양상이 복잡해질수록 병력 수송, 정찰, 지상 화력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동헬기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동헬기 UH-60 블랙호크는 현 기동헬기 시장에서 수십 년 동안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산 헬기 수리온의 등장으로 그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맹금류를 의미하는 수리와 백을 상징하는 우리말 온의 합성어인 수리온은 동체 길이 15m, 너비 2m의 높이는 4.5m에 이르는 2만 파운드급 중형 헬기로 시속 260km의 속도로 최대 450km를 비행할 수 있으며 최고 2700m 고도까지 상승 가능한 높은 수준의 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물 인양 능력도 최대 3.7톤에 달하고 완전 무장 병력을 기준으로 11명까지 탑승하여 침투 작전이 가능합니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의 우수한 기동헬기이지만 초기에는 부품 불량 문제도 있었고 이로 인해 도입하는 데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한때는 개발해둔 수리온을 폐기하고 블랙호크를 수입해서 쓰자는 주장이 큰 지지를 받을 만큼 국산 헬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그러나 개발 이후 개량을 거듭하고 피드백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 수리온은 한국을 위한 최적의 기동헬기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육해공 다양한 분야에 배치되고 있는데요. 의무 후송 전용 헬기 메디온과 해병대용 상륙기동헬기 마리노는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발한 변형기체로 특히 마리논의 경우 해상 작전을 위해 개량을 거듭했으며 기체 방연 및 부식 방지 기술을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이렇게 개발 후에도 꾸준히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과정은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K방산 열풍으로 카이의 고정익기 FA-50, KF-21과 같은 국산 항공기가 중동 지역에서 관심을 끌면서 덩달아 카이에서 개발한 회전익기 수리온에 대한 관심도 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에서는 검증된 블랙호크를 외면하고 수리온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블랙호크의 성능은 누가 봐도 뛰어나지만 문제는 개량을 거듭하며 기체 가격이 천문학적인 단위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과 외교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일부 중동 국가들은 도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에 성능이 뛰어나면서 정치적 리스크가 없는 한국의 수리온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제 헬기를 수입해 운용하던 국가들 가운데서 대신 한국 헬기를 사용해보자는 의견이 점점 대두되었죠. 이러한 주장과 맞물려 한국 방산의 저력이 곳곳에서 화제가 되자 유행에 민감하고 한국 무기를 많이 수입해본 중동 국가에서 바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타자로 아랍에미리트가 먼저 수리온에 손을 내밀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최근 아랍에미리트 방위산업 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준 경제위원회와 수리온 수출기 본영 KUH-1이 헬리콥터 구매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비공식 회담이지만 회담 내용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헬리콥터 조달 목적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도입 대수, 헬리콥터의 통합할 시스템과 무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진행된 만큼 연말에서 내년 초에 해당하는 시기에 KUH-1이 수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군 현대화 사업을 통해 여러 무기를 사들이는 동시에 해상 활동에 적합한 헬기 모델을 찾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 아라비아 해에 위치한 해군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는 가성비 있는 모델 그리고 이미 검증된 모델을 중심으로 사업의 최적 파트너를 모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로 한국이 제일 순위가 되었다고 하죠. 한국이 운용 중인 마리논의 존재가 이번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수리온을 기반으로 해병대 상륙기동 임무 수행을 위해 제작된 마리논은 아랍에미리트가 바라는 바를 그대로 실현해줄 수 있는 모델이라 할 수 있죠. 이러한 조짐은 사실 아랍에미리트의 왕세자인 셰이크 만수르가 카이 부스를 찾아와 헬기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올해 열린 두바이 에어쇼에 직접 참가한 왕세자가 카이 부스를 방문해 마리논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에어쇼에서 한국의 소형 무장 헬기 LAH의 쇼케이스가 있었으며 수리온 수출형 실물기를 선보이면서 많은 방산 관계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기에 수출에 대한 기대가 한껏 올라갔던 상황.
그러나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 930억 원 규모의 VIP 헬리콥터 구매 계약을 아랍에미리트가 체결하는 것을 보고 한국에게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나 뜻밖에도 왕세자가 한국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미 여러 무기를 통해 한국 무기 개발 실력이 뛰어난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수리온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관계자를 통해 알고 있었던 왕세자가 적극 한국 헬기를 추천했다고 하죠. 특히 왕세자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한국의 기어박스 국산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기어박스란 엔진 동력을 회전 날개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빠른 회전을 견디면서도 가벼워야 하고 공간을 적게 차지해야 하는데요. 여러 조건을 다 만족하는 기어박스를 만드는 기술은 현재 외국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국가에 유출하는 것을 극도로 소수의 제조사들이 비밀을 독점하고 있죠. 수리온도 기어박스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기어박스 수리 및 조율을 미국 회사에 맡겨왔는데요. 문제는 이 기어박스 때문에 수리온 수출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리온의 상당수가 국산 기술을 통해 만들어졌지만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어박스가 미국의 기술 통제에 들어가 있어 수출 시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수리온을 러시아나 중국 혹은 미국과 거리가 있는 국가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 미국이 기술 유출을 걱정해 허락하지 않는다면 수리온은 판매도 못하는 내수용 기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기어박스 국산화 움직임이 있었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했는데요. 최근 KUH2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기어박스 국산화도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산화의 핵심은 바로 베벨 기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베벨 기어는 기어를 수평이 아닌 다른 각도로 맞물리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을 말합니다.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소재 강국이 독점하고 설계도 전혀 공개하지 않는 기술로 수리온의 베벨 기어 기술은 현재 독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데요. 연구용으로 이를 제작하기 위해 허락을 구했지만 기술 유출이 걱정된다며 연구용 반출도 허락하지 않을 만큼 까다로운 부품입니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의 설계와 해석 분야가 이미 선진국의 95% 수준에 올라있기에 국산화 개발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는데요. 국산화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한 정부는 차세대 수리온의 한국형 기어박스를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수르 왕세자는 이러한 계획을 토대로 만약 아랍에미리트가 수리온을 수입한다면 국산화된 기어박스를 적용한 수리온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과 함께 싼 값으로 성능 좋고 정치적 리스크가 없는 무기를 수입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리온 도입 결정이 본격적인 물살을 타면서 수리온에 대한 분석도 여러 해외 군사 잡지에서 이뤄졌는데요. 특히 유명 항공 잡지인 에비에이션 위크는 수리온에 대한 기사를 실으며 한국의 수리온이 대단히 야심찬 기종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이 이전에는 고성능 헬리콥터 설계 이력이 없었던 국가로 수리온의 놀라운 성능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평가를 남겼죠. 실제로 수리온 이전, 한국에서 헬기 설계는 물론 국산화라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측은 아무도 못했죠. 이러한 성공을 거두는데 한국이 사용한 전략에 대해서도 에비에이션 위크는 분석했는데요. 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 헬기 기어 기술에 대해 협정을 통해 외국 파트너를 끌어들이는 전략을 고평가했는데요. 단독 개발을 통해 실패 확률을 높이는 선택을 하기보다 기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협력을 통해 기술 이전을 유도, 이를 통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체 기술 확보는 물론 비용을 아끼려는 전략이 주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소재 기업인 에비오 에어로와의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기어박스 개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한국의 영리함에 감탄 섞인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군사 잡지 및 언론 매체에서 수리온을 높게 평가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다른 국가에서도 수리온 도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라크인데요. 이라크는 일찍이 FA-50 기종을 24대 도입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 항공기의 성능과 국내 방산업체의 철저한 사후 지원 서비스를 체험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수리온도 도입을 논의했었지만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도입을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단념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수리온 도입을 결정 지으면서 이라크에서도 수리온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인 베트남과 필리핀 역시 수리온에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의 경우 아주 구체적인 도입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항공우주 전문 기업인 VTX와 카이가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이 대표적인데요. 베트남 내 헬기 수요에 대해 잠재 시장을 발굴하고 회전익 개발 및 생산 분야에 있어 협력하기로 한 업무 협약으로 이번 협약의 가장 핵심 내용이 수리온이라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경우 밀림으로 덮인 지역이 대부분이기에 군사 작전을 펼치려면 전투기보다 헬기가 더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미국도 베트남 전 수행 시 가장 많이 이용한 무기가 전투 헬기일 정도로 열대지방의 항공전에 있어 필수적인 수단이죠. 베트남은 오래전부터 수입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었기에 이번 아랍에미리트 수출을 계기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출시 이후 10년 동안 멈추지 않아 왔던 개량 작업이 드디어 빛을 보며 수리온이 당당하게 K방산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국산 헬기로 거듭나게 될 수리온이 블랙호크를 뛰어넘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